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소위 맥덕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수제 맥주, 목넘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맥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흑맥주 왜? 되게 쓰기 좋은 단어 아닌가? 직관적이고 어두운 맥주들 다 흑맥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앞서 얘기한 수제 맥주나 목넘김도 똑같지만 흑맥주 역시 딱 듣기만 하면 어느 정도 뭔가 이미지가 뭉실뭉실 생기는 게 직관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명확하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가 없습니다. 맥덕들이 왜 흑맥주를 가장 싫어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가끔씩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일본어나 중국어로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좀 인종차별인가 생각도 하지만 그래 뭐 착각할 수 있지 이러고 멋쩍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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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넘어가는데, 흑맥주라 부르는 건 저는 어느 정도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좀 맥종차별이죠. 왜냐하면 맥주가 단순히 검은색인 것만 보고 이 맥주는 흑맥주다, 흑맥주는 탄맛이 나고 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처럼 생긴 동아시아에 있는 전부 중국인이다, 전부 일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흑맥주라는 건 딱 그 맥주의 그냥 생김새만 말하는 거지, 그 맥주가 어떤 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잘못된 상식을 한번 바로잡아보고 흑맥주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흑맥주 특집. 흑맥주란 무엇일까요? 뭐 단순히 단어만 보자면 흑, 맥주, 검은색, 맥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검은색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우선 맥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메가, 즉 보리죠. 다만 이제 맥주를 만들 때는 보리만 사용하지 않고요, 밀이나 귀리 혹은 뭐 쌀, 옥수수까지 다양한 곡물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통틀어서 메가라고 할게요. 우선은. 그래서 이 메가가 사용되는데, 이 메가를 맥주 만들 때 쓰려면 살짝 좀 구워가지고 사용해요. 근데 이 굽는데 살짝 구울 수도 있고 풍미나 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커피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리도 맨 처음에는 노란빛을 띠고 있지만 이 조금씩 굽다 보면 붉은색에서 검은빛으로 점점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면서 향과 맛도 더 강해집니다. 제일 밝은 색의 보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보리색이고요. 향을 맡으면 그냥 보리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살짝 구워가지고 주황색이나 붉은색, 갈색 정도까지 구우면 비스킷, 토스트, 견과류, 캐러멜, 건자두 이런 향까지 나고요. 이걸 아예 더 구워가지고 새까맣게 만들면 다크 초콜릿, 커피, 로스트, 탄내 뭐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흑맥주는 이런 다양한 색깔의 보리 중에서 제일 어두운 보리들을 사용하고 있는 맥주들을 흑맥주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 전부 이 검은색 보리만 쓰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맥주를 만드는데 밝은 보리가 100% 사용된다면 그 중에 한 10%나 20% 정도만 그 밝은 보리를 빼가지고 검은 보리를 채우면 맥주가 새까매져요. 그래가지고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검은 보리는 뭐 한 10% 정도밖에 사용 안 된다. 하지만 이 정도만 사용되어도 진한 검은색 외관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흑맥주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흑맥주란 무엇이냐? 검은색 맥주. 검은색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검은 보리가 한 10% 정도 사용된 맥주. 그럼 흑맥주는 결국 뭐냐? 이 검은 보리의 향이 약간 느껴지는 맥주. 이게 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카스 있죠. 카스를 만들 때 한 10% 정도의 보리만 빼고 그거를 시꺼먼 보리를 넣으면 그냥 흑맥주 카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흑맥주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맥주에 그냥 검은 보리만 사용하면 색이 검게 나오니까 이게 흑맥주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이게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딱 정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검은 보리에서는 조금 탄내나 뭐 초콜릿, 커피 향 이런 게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이 어두운 맥주에서는 탄내나 초콜릿, 커피 냄새 이 정도는 조금 추측하고 유추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흑맥주라는 단어가 주는 정보량은. 그러면 흑맥주가 아니고 어떤 단어를 써야지 맥덕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흑맥주가 아니고 각각 맥주의 스타일 이름을 말해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라거, 에일 비교 영상에서도 결국 한 얘기인데, 맥주에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이 각각 스타일은 맥주의 역사, 향 아니면 다양한 특징들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정말 예쁘게 잘 묶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의 스타일만 알고 있어도 이 맥주가 어떤 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 건지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맥주를 즐기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A 스타일은 이렇다, B 스타일은 이렇다, 이런 거를 딱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흑맥주는 앞서 말씀드렸듯 그냥 색이 검은색이면 흑맥주이기 때문에 흑맥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흑맥주 하나하나 특히 조그만한 예까지 다 설명드리면 진짜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흑맥주 스타일, 특히 맥주 좀 입문자들이 맥주를 마시게 되면서 만날 흑맥주 몇 가지만 한번 여기서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좀 더 방대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딱 들어가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흑맥주의 스타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다크라거. 다크라거라고 하면 살짝 방대하긴 해요.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 체코식 다크라거, 슈바르츠 비어, 둥클레스복 뭐 등등등등.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 역시 좀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보통 다크라거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마시는 평범한 라거인데 색만 검은색으로 치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은 몰트의 향은 사실 거의 없고요. 살짝 좀 캐러멜이나 토스트 향이 좀 더 추가된 라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점은 라거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마시기 편하고 뭐 청량하고 뭐 이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볼 흑맥주 스타일일 거예요. 대표 맥주로는 코젤 다크, 하이네켄 다크, 하이트 스타우트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돈켈바이젠, 돈클래스 바이스비어라고도 하고요. 돈켈바이젠은 각각 독일어로 다크 위트, 어두운 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어두운 밀맥주예요. 파울라너 같은 맥주를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식 밀맥주인 바이젠에서는 바나나 향이나 정향 향이 나거든요. 돈켈바이젠도 바나나, 정향 뭐 이 정도의 향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살짝 더 캐러멜, 토스트, 토피 이 정도의 고소한 보리 냄새가 더해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런 어두운 색의 밀맥주가 왜 있냐면 옛날에는 보리를 정교하게 굽는 기술이 별로 발전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이런 황금빛 맥주는 오히려 1800년대쯤부터 시작됐어요. 그 전에 맥주는 대부분 주황색 혹은 더 어두운 뭐 갈색 정도를 띠고 있었거든요. 밀맥주 역시 옛날 밀맥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두운 밀맥주가 오늘날 보기에는 좀 더 이레귤러 하지만 근본 그 자체다 이 말이야. 대표 맥주로는 바이언슈테판 둔켈이나 아인거 우르바이세, 살짝 좀 애매하긴 하지만 슈나이더 탭7이 있습니다. 탭7이 좀 애매한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바이젠으로 치는데 바이젠 치고는 좀 어둡고 이 둔켈 바이젠까지는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블랙 IPA. 블랙 IPA는 사실 오늘날 이 크래프트 맥주를 즐기면 거의 못 볼 스타일이긴 해요. 솔직히 태물 스타일입니다. 이제 이 스타일을 이해하시려면 IPA라는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직도 IPA 스타일에 대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올린 IPA 스타일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요. 크래프트 맥주를 대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맥주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홉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스타일이라 향부터 맛까지 폭발적인 그런 과일향, 솔향, 꽃향 이런 화사한 향을 가지고 있는 맥주인데요. 여기서 딱 몰트만 검은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관만 보면 초콜릿 향 나고 찐득하고 그렇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를 딱 떼면 과일향이 막 나오니까 막 야르르 웃음이 나는 그런 맥주인데요. 솔직히 그게 다인 맥주예요. 좀 깜짝 놀래키기 원툴이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때 되게 유행했다가 인기가 좀 가라앉아서 요즘은 별로 안 보이긴 합니다. 맥주에 따라서 검은 몰트의 존재가 거의 안 느껴지고 색만 낸 맥주들도 있고 반대로 완전 그냥 초콜릿 커피향까지 느껴져서 호피한 스타우트처럼 느껴지는 맥주도 있는데 대표적인 맥주로는 파이어스토버커의 우퀴잭, 투월의 블랙몰트 앤 바디솔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우트 그리고 포터. 이게 진짜 흑맥주의 근본이죠. 스타우트와 포터 이 두 가지 스타일인데 살짝 다르면서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스타우트와 포터는 똑같거든요. 이 두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진짜 또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언젠가 영상을 올릴 테니 그걸 봐주시고요. 뭐 요약하자면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검은 몰트의 캐릭터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거에 걸맞게 바디감도 묵직하고 단맛도 조금 있고 마시는 커피 아니면 좀 더 찐득해지면 마시는 디저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커피, 초콜릿 향을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커피나 초콜릿, 바닐라 이런 재료를 넣는 맥주들도 꽤나 많습니다. 대표 맥주로는 기네스가 있고요. 오늘날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유명한 거는 파운더스 포터나 노스코스트, 올드 라스푸틴 이런 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벨지안 다크에일. 벨지안 다크에일, 벨지안 브라운에일 요 계열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도수가 낮은 벨지안 브라운부터 약간 더 도수가 높은 벨지안 두벨, 도수가 10도가 넘어가는 벨지안 다크 스트롱에일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캐릭터는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강한 건포도 혹은 건자두와 같은 그런 과일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만 보면 되게 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향도 되게 싱그럽고 맛도 되게 마시기 편하지만 그러면서 깊이 있고 무게 있는 멋진 벨지안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 대표 맥주로는 조금 많이 가볍기는 하지만 레페 브라운이나 시메이 블루, 세인트 버나두스 애프트 12 이런 맥주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게 굉장히 다양한데 짧게 요약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맥주를 검은색으로 만들려면 맥주 레시피에 약간 검은 몰트를 추가하면 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흑맥주란 단어 자체는 그냥 검은 보리를 쓴 맥주다 라는 것밖에 얘기해주지 못한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흑맥주란 단어보다는 맥주 각각의 스타일대로 부르는 것이 좋다. 네 번째, 흑맥주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몇 개 뽑자면 생만 시꺼먼 다크라거, 바이젠의 크로마 스킨팩인 둔켈바이젠, IPA의 크로마 스킨팩인 블랙 IPA, 근본 흑맥주인 스타우트와 포터, 그리고 좀 더 진득한 과일향이 많이 나는 벨지안 다크에일,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다 보신 분들은 흑맥주란 단어는 최대한 좀 사용을 지양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뭐 맥주를 마시다가 누가 흑맥주란 얘기를 한다, 흑맥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제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얘기하고 가르쳐 주도록 합시다. 그럼 좀 더 사랑받을 수 있겠죠?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흑맥주에 대해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